작은 인식 하나가 벌어지는 각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에만 장시간 게임을 하던 중 숨지는 사례만 10건 이상 발생했다는 뉴스가 2007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보도되었습니다. 어떤 청소년이 미래의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결과는 어른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과연 게임을 못하게 막는다면 얘네들이 어떤 행위를 할까요?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얘가 정말 심각하게 뭐 다른 거에 빠진다면 부모가 과연 그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튜브 뭐 이건 좋다 칩시다. 근데 얘가 만약에 그걸 통해서 성이라든가 이런 쪽을 만약에 보게 되거나 그쪽에 빠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면 꼭 이것만 눌러서 될 게 아니고 눌렀을 때 튀어나올 수 있는 부작용 부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가 좀 합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오늘 주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합의해서 사회적 관점에서 보자는 거지 서로 너 잘났나 나 잘났나 싸우려고 온 이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게임에 대해서는 유해성, 폭력성이라든지 중독성 관련돼서는 많이 지적되고 있고 또 간헐적으로 언론에서 이를 또 뒷받침해주는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을 또 들여다보아도 게임의 유해성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폭력 게임은 공감 능력을 훼손시키고 RPG 게임은 뭐 속속상 중독 또 최근에는 뭐 캐시, 코인 등 이런 것들 같은 문제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게임들이 얘기할 때 부작용하면 일단 중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게임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간에 우리 사회는 게임 이용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들, 병이라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공포가 일어나고 공포와 더불어 혐오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희 지금 멀쩡한 것 같지만 제가 무슨 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방어 수단인데요. 게임도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단지 이게 정말 진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게 질병이라고 인식되는 순간 이건 당연히 거리를 두게 되고요.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다른 이전과는 다른 시체적인 심리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어떤 피해들이 발생하죠. 이거는 단지 그냥 게임사를 두둔하자는 얘기들이 아니라 게임사도 우리나라의 일원이고요. 세금을 내는 일원이고 그 게임사에서 만드는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도 다 일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뭔가 제한이나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저는 헌법의 정신이라고도 알고 있습니다. 전 뭐 특별한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누군가한테 제한을 하거나 규제를 하려면 적어도 법에 근거해서 좀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가지고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안전한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에 구축이 되어 있고 혹여 게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그들이 다시 치유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요. 질병 코드 등재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전무하고 마련되지 않고 게임의 애들조차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게임 질병 코드 등재된다고 할 때 찬성한다. 우리 게임에서 좀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선제적으로 셧다운제를 하십시오. 우리 아이들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가정 불화의 큰 원인이고 대한민국 가정들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 먼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셧다운제 그 기능을 하도록 청소년들은 게임 밤에 못 하도록 하는 걸 하시면은 우리 게임 회사들 칭찬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자, 셧다운제를 발의하셨던 그 몇 명의 그 국회의원분 중에 지금 셧다운제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이 토론회 개최하신 김세현 의원님이시죠. 정말 많은 게이머분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그때는 관성에 의해서 좋은 법안이라는 설명만 듣고 그렇게 공동 발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것을 후회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었죠. 실제로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서 게임 셧다운제나 이런 게임 질병과 같은 이런 법을 이용한 게이머들의 권리를 파괴하고 그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것들을 법제화시키고 과잉 의료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게임 중독 문제 계속 얘기했습니다. 게임 피해자 최소화를 위해서 당신들이 사회적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피해자들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해라. 자체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돕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데 여태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임 중독 등재가 되니까 뭐 이런 뭐 반대 무슨 시민 아니고 뭐나 행동이죠. 이런 거 조직하면서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제일 많이 즐기는 게임 뭡니까? 중학생들은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브롤스타즈 즐기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뭡니까? LOL, 옵치,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즐기고 있습니다. 게이머들은 얘기해요. 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훌륭한 게임 못 만들까? 이렇게 사행성이 없는 게임들을 왜 못 만들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 외국 게임만 하고 있다. 물론 배틀그라운드는 우리나라 게임입니다만 이 게임에서 내세우고 있는 모토가 We do not sell power. 우리는 돈으로 게임의 파워를 팔지 않는다. 랜덤으로 팔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이건데 마치 중고등학생들이 사행성 게임에 빠져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실제로 사행성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은 뭡니까? 지금 업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리니지 M이죠. 어린아이들이 리니지하는 유저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틀딱 린저씨라 그럽니다. 리니지하는 아저씨들이요. 실제로 이 사행성이 있는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중년층이고 중장년층인데 이걸 갖다가 교묘하게 이슈를 섞어갖고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다 사행성 게임에 빠져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는 게임 중독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율배반이죠. 저는 게임 회사들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 인정했다고 주류회사 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도박 중독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박 중독 인정했다고 뭐 사행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게임 회사들이 좀 국민을 위해서 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사실 게임 질병 코드 등재는 되고 안 되고는 저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게임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과 깨어지는 가정들을 외면한 채 질병 코드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게임에 빠지면은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돼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묻지마 살인 테러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 게임 중독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 유저들의 비율은 70%가 넘습니다. 71%. 그들이 또 정신의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는 중독자만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들은 주장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요즘에 대중적인 그런 취미 활동을 즐기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범죄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요. 인과관계를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즐기고 있는 사람 중에 성자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범죄자도 있는데 그 중에 범죄자가 나오면 게임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인과관계를 혼동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게임은 나쁜 것이 아니다. 물론 알죠. 게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 왕따 당합니다. 아이들 다 게임하면서 놀이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게임에 대해서 허용합니다. 근데 밤을 새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러한 상황을 그러면 방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그냥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라도 우리 아이 데리고 지금 어디 가서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살인과 게임을 연관시키실 때마다 저희 게임 개발자들 그리고 게임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살인 교사범으로 몰리는 생각이 들어갖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에요. 정말 언제까지 제가 만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취미를 즐기고 있는 것들을 부끄러우면서 밖에다 말하기 힘든 이 상황이 계속돼야 되겠습니까? 항상 게임이라고 하면 마약, 살인 이런 거부터 이야기를 꺼내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지금 그 게임 이용장애로 인해서 지금 부모님들 경우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부분을 사실 저희 애들도 게임을 좋아해서 이제 주말 되면 이제 주중엔 안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주말 되면은 말리는 게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바뀌고 있는 환경에 적응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어릴 때부터 이제 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뭐 학교나 가정에서의
대화와 어떤 뭐 소통과 교육의 문제인데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다 뭐 아주 저 손쉽게 그 이 게임에 대한 어떤 그 몰입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쉽게 갖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만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아이들의 또 그 가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해결의 주체가 게임 업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저 뭐 블리자드나 슈퍼셀에 가서 어떻게 대책을 이야기하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국내에 있는 업체는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접근성이 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사실 정책적인 숙제로 지금 던져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친다고 해서 바로 합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관점의 차이가 저는 존재한다고 이제 그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의 대화와 토론은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접근 속에서 문제를 같이 풀기로 하고 일단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였다는 점에서 간략하게 소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